반갑습니다. 레드토피의 김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실 텐데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저도 여러분들의 안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청주에 가까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힐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젊은 분들은 멀리 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다니지 못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 사단법인 산행환경문화원하고 같이 우리 근교 가까우면서도 가볼 만한 숲길, 그러면서도 코로나로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숲길을 한번 걸어볼까 합니다. 이 청주의 주변을 이루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 산이 청주를 외곽을 이렇게 쭉 둘러서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명동 쪽에 청주의 남서쪽 방향에 있는 팔봉지맥상에 있는 용덕산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숲길 추천 코스로 추천해드리면서 함께 찾아가 볼까 합니다. 일단은 백두대간 팔봉지맥, 청주하고 백두대간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팔봉지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봉지맥은 일단 백두산 천지, 백두산서부터 시작한 산줄기가 지리산으로 가면서 속리산에서 분기해가지고 한강의 남쪽, 금강의 북쪽에 있는 산줄기다. 그래서 한남 궁북정맥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 상당산 쪽으로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거기 오기 전에 보은 쪽에 쌍암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쌍암제 북서쪽 3km 지점이 되는 곳에 529봉이라는 봉우리에서 서남쪽으로 분기해서 피발령을 거쳐가지고 세종 연기에 있는 합강까지 연결되어 있는 지도거리로 46.6km에 해당되는 산줄기를 팔봉지맥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은 어떻게 정해졌느냐? 정맥까지는 강을 이룬다고 해서 강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금강의 북쪽이면 금북정맥, 금강의 남쪽이면 금남정맥,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대동여지도나 이런 곳에는 좀 더 상세한 그런 산줄기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산줄기 지도를 그리면서 이 산줄기 중에 가장 높은 산 이름을 따자. 그래서 이 쌍암제에서 출발해가지고 529 분기점에서 529 분기점에 출발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그 출동산, 황후산까지 연결되어 있는 금강 이쪽에 있는 산줄기 중에 우리 팔봉산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팔봉지맥이라고 명명을 했죠. 그런데 간혹시 아까 말씀드린 정맥의 이름은 강을 기준으로 했다. 물줄기를 기준으로 했다. 물줄기를 기준으로 한 이유는 산줄기는 사람을 갈라놓고 물줄기는 사람을 모이게 한다라는 우리나라 전통 지리 개념을 적용을 해서 한강의 남쪽, 금강의 북쪽 뭐 이런 식으로 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맥 또한 여기 미호천을 만드는 그런 산줄기이기 때문에 미호지맥이라고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산줄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산줄기 전통 개념, 지리 개념, 산은 사람을 갈라놓고 물은 사람을 모이게 한다. 산줄기는 스스로 분수령,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면 양쪽으로 갈리는, 양쪽으로 나뉘는 곳, 분수령을
산줄기라고 산경이라고 하자. 이런 개념에서 우리나라 백두대간이 탄생을 했습니다. 일단 백두대간 팔봉지맥 중에 용독산 242.95m라고 표기를 저희가 해놨는데, 요거는 국립지리정보원에 나와 있는 25,000분의 1 지도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해놓은 겁니다. 정상이나 이런 데 가시면 산줄기, 산 높이 이름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산 높이 이름은 측량할 때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오는 자료, 문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각각으로 표기될 수도 있는데, 뭐 굳이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팔봉지맥상의 용독산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쪽으로는 망월산이 있고요, 서쪽으로는 팔봉산과 망월산 사이에 있습니다. 이 망월산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역 남방공사 청주 남쪽에 있는 산이고, 그리고 팔봉지맥의 가장 높은 주봉인 팔봉산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쪽 편으로 보이는 산이 팔봉산입니다. 봉우리가 8개라고 해서 팔봉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스는, 이번에 저희들이 다녀온 코스는 가경 노인복지관에서부터 용독산 정상을 왕복을 했는데, 왕복을 해보니까 약 9km, 시간상으로는 2시간 50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두 군데의 생태 통로를 지납니다. 한 군데는 가장 큰 여기 청주 3차 우회도로에 있는 생태 통로, 그리고 최근에 개통된 석판과 석시를 연결하는 2차선 도로의 생태 통로 두 곳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망월산을 가시면서 이 능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경관은, 오른쪽으로는 망월산을 거쳐서 성무봉, 그리고 그 한남금목정맥이 보이고요. 그리고 성무봉 공군사관학교 뒷산이죠. 여기 죄송합니다. 성무봉인데 붕이라고 썼습니다. 서쪽으로는 팔봉지맥을 주봉으로 하는 팔봉산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가 한남금북정맥, 그리고 공군사관학교 뒤쪽에는 관목, 성무봉에 있는 뒷산이고 한남금북정맥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그 서쪽 편에는 팔봉산의 능선이 이렇게 쭉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용독산 숲길은 가경 노인복지회관에서 용독산을 이어지는 숲길에는 좌우로 해발고도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이런 경작지가 주변에 산재해 있어서, 이런 경작지가 사실은 생태적으로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그 습지가 많은 곳, 많은 습지는 논입니다. 논과 밭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고개가 낮기 때문에 얼마든지 산행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해발고도는 낮고 청주에서 시내에서 가깝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자연스러운 니키다 소나무, 이 숲속,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산양삼을 재배한 곳입니다만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무가 뿌려져 있고요. 이건 제3차 우회도로의 생태통로에 동물들의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태울타리를 만들어 놨는데, 또 밑에 하부에 또 그 작은 생물들이 다니지 못하게 한 이 부분이 조금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작은 동물들이 넘나들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시면서 나무에 보시면 이렇게 누군가의 보금자리 있고 누군가의 안식처, 그렇죠? 이만치 생태계가 청주 가까운 곳에 있으면 살아있고, 이곳은
우리 시내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집 근처의 공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숲들이 도시 공원의 생물 공급처가 되기도 하죠. 생태 통로를 보면 두 군데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이제 제3차 우회도로의 생태 통로입니다. 생태 통로고, 여기는 4차선 도로 위에 있기 때문에 생태 통로가 소나무라든가 교목, 관목, 그리고 돌무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설치를 해놔서 동물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폭이 넓다 보니까 동물들뿐만 아니라 사람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석실과 석판을 연결하는 이 생태 통로는 여기에 주로 여기에 이제 소나무가 있긴 합니다만은 관목을 심어놔서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관목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니가 다니는 길만 정말 고라니가 다닐 수 있는 높이 정도로, 그리고 또 고라니가 다녀서 자기들 길을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교목, 관목, 그리고 뭐 돌무덤, 나무무덤, 그리고 고사목, 이렇게 자연 생태 복원을 하기 위해 생태 통로 설계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동물들이 다닐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빽빽한 잡목림을 굳이 고가의 조경수를 사용하지 않고 빽빽하게 들어줄 수 있는 잡목을 심어 놓는 것도 좋지 않나. 여기 생태 통로를 지나가면서 저희가 본 결론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로 주변의 절개지 쪽으로 동물들이 노드키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태 울타리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용덕산 정상인데, 청주에 사시는 분들은 용덕산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팔봉지맥, 아까 말씀드린 삼북편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팔봉지맥상에 있다 보니까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상 용덕산을 찾고 있고요. 용덕산 정상은 이렇게 언덕처럼 둥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어떤 분이 의자도 마련을 해놨는데, 휴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찾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간이 어떤 편의시설도 인공적으로 이렇게 자꾸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숲길, 그리고 청주 가볼 만한 곳, 이런 곳을 말씀드리면서도 좀 안타까운, 그리고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저희들이 하는 일이 산행환경문화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행이라는 거는 자연을 의미하는 거고요. 등산, 도전과 극복 이런 게 아니라 자연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이 자연과 함께 이곳에 자연의 사람이 개입되는 환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오늘도 그 백두대간 팔봉지맥상에 있는 용덕산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산에 다니신, 자연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숲길을 다니시면서 좀 더 자연의 소중함을 좀 느끼시고, 그리고 자연을 좀 아끼고, 우리가 자연을 이용한다는 것보다는 자연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한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생명, 그리고 그 많은 동식물들의 서식처이면서 공급처이면서 휴식처이기도 한 이런 자연을 좀 보호하고 아끼고,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연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산행 문화가 정착이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오늘은 백두대간 팔봉지맥 용덕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건강하고 면역력 있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